장동혁 대표보다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센 그 당원들은 뭐예요? 윤호개인 당원들이 대부분 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동혁보다 황교안이 영향력이 더 있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래서 급하게 만나러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황상. 비교섭 단체 오찬이 있었어요.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교섭 단체 오찬이 개헌과도 관련이 있고 국민의힘과도 관련이 있고 쿠팡과도 관련이 있고 평택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1분 정도 비교섭 단체 무소속 분들 해가지고 만남을 가졌고요. 여기서 보시면 먼저 거대 플랫폼 쿠팡 관련한 사안입니다.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실제로 우리의 경제 주권과 사법 주권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문제나 노동권의 훼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적인 사안을 넘어서서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한 번 더 법과 제도를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면서 비교섭 오찬 단체에 지금 필요한 메시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나 가져오셨다라고 봐요. 이 외에도 뭐 노동법이라든가 뭐 홈플러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오갔는데 대외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공적으로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물론 여기 있는 비교섭 단체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쿠팡에 대해서 뭐가 있죠? 미국의 로비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미국 공화당의 54명이 단체로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쿠팡을 차별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 전작권 등 로비의 성격이 갈수록 한국을 압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까지를 건드리는 형태로 일컬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 차관보에 언론이 대부분 주목을 했지만 사실 더 큰 건 이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쿠팡의 로비 한 사람당 $5,000까지 공식적으로 후원이 가능한데 그거를 거의 풀로 받은 의원들을 이제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쿠팡 이야기를 또 하루 종일 듣고 와. 근데 이게 보도가 잘 안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숨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장동혁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평택이랑도 관련 있다 그랬는데 황교안 지지율이 평택을에서 11%가 넘는다고 다 나와요. 근데 요걸 알아야 됩니다. 황교안이 선거운동 하는데 대통령님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마치 진짜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미국에 왜 갑자기 급하게 갔나 이 시점에 선거를 40일 남겨두고 배경에는 황교안이 있습니다. 제 분석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 후보로 지금 띄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움직임들이 있고 왜 그러냐면 3월 말에 뭐가 있었냐면 CPEC이 열려요. CPEC에서 이거 본인 글을 올렸던 거예요. 3월 28일 날. 자, 그러면은 이 CPEC이라는 게 뭐냐?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출발점이 뭐냐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에 공화당이 민주당을 도청하는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불거져서 닉슨 대통령이 최초로 사임을 합니다. 이러니까 공화당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괴멸을 막기 위해 젊은 사람들을 중점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해서 1974년 만들어진 게 CPEC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트럼프도 등장을 하는 것들이 나와요. 공화당의 큰 행사야. 그래서 대선 후보급들 활용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CPEC에서 누가 갔어? 아까 황교안 씨가 갔는데 여기서 연설을 합니다. 여기에 또 누가 오냐면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럼 여기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윤석열을 구해야 한다. 두 번째, 중국이 한국의 선거를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한국을 구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쫙 한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미국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4050 세대는 운동권 세대들이라 반미 정서가 강한데 지금의 6070이나 2030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해. 그러면 지금 저륜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보다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센 그 당원들은 뭐예요? 윤호개인 당원들이 대부분 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동혁보다 황교안이 영향력이 더 있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래서 급하게 만나러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황상.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쌍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해가 가는 그런 위험한 상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왜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미국에 갔는지 알겠죠? 이 시점에.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이 공화당 데럴라이사를 중점으로 54명의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한국이.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예를 드는데 한창민 의원이 왜 메시지를 제일 준비를 진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그럼 미국이 얘기하는 저 데럴라이사 공화당 의원의 온풀법이 뭐냐면 간단해요. 미국에도 큰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만든 상품을 그대로 벤치마킹 따와. 내 걸로 만들어버리지. 이런 악습관들. 두 번째,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가장 베스트 최상단으로 올리는 행위들.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규제하고 좋은 스타트업들이 생생을 하잖아요. 그 기업을 흡수해버려서 좋은 경쟁 구도가 나오는 걸 막는 것. 그건 사회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온풀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빌미로 한국에다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거야.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갈라 그랬어. 근데 쿠팡 로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꼬인 거야.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그 로비에서 있던 한 보고서가 뭐냐?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단순히 차별하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인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친중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친중 정권의 부약을 막고 미국이 구해야 된다, 도와야 한다라는 논리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만의 규제로 라고 운을 띄운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스탠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위험한 상상을 하고 있다면 꿈 깨져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